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개념이 다소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한 중간쯤 되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독점 시장에서의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때는 독점 시장과 경쟁 시장과 함께 비교를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때까지 배운 시장 구조의 종류들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배웠죠. 저희가 처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독점 시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과점 시장은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저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이제 저희가 이전에서 학습하셨을 때 배우신 대로 여러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었고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 수용자로서 개별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이제 생산 활동을 한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 각 개별 기업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개별 기업들은 가격 수용자로서 생산활동에 참여한다라는 거 배웠었습니다. 독점 시장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시장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가격 수용자가 아니고, 그래서 가격 수용자 반대말인 이제 가격 설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은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이제 책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앞서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가격을 막 마음대로 독점 기업이 설정을 할 수는 없죠. 판매량을 잘 고려를 해서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되겠고요. 하지만 독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가격 수용자가 아니라 가격 설정자로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 원하는 그러한 이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 영상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독점적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중간 형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하게 독점적 경쟁 시장에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기업이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 경쟁을 하죠. 마찬가지로 독점적 경쟁 시장에도 기업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생산자가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시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생산자들 간의 경쟁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독점 시장과 비슷하게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각각의 이 생산자들이 가격 설정자로서 이제 시장에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이 가격 설정자로서 행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차별화된 제품을 각 생산자들이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질적인 제품들을 각 기업들이 생산자들이 공급을 하게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100명이 있다고 하면 100명 전부 모두 동질적인 제품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각 생산자들이
더더군다나 가격 수용자로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산자가 가격을 좀 높게 받으려고 하면 다른 생산자한테서 상품을 구매하면 그만이죠. 왜냐하면 모든 생산자들이 동질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러나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여러 생산자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생산자들이 약간씩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산자 1번이 있고 생산자 2번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 1번이 있고 뭐 여러 생산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생산자 1번이 있고 생산자 2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자 1번은 제품 가격이 10원이고 생산자 2번은 제품 가격이 12원이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고 하면 모든 소비자들은 그냥 1번 생산자한테서 제품을 구매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동질적인 제품이니까 가격이 싼 게 좋으니까요. 그러나 독점적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1번 기업과 2번 기업이 약간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의 경우에는 2번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가격은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뭐 나는 2번 기업 제품이 더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숍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요. 커피숍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개의 커피숍이 있죠. 여러 개의 커피숍이 있고 모든 커피숍이 커피라는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커피라는 제품을 판매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 커피숍이 있는데 각각의 커피숍마다 커피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커피숍은 뭐 예를 들어서 아라비아 원두를 쓰고 뭐 어떤 커피숍에서는 뭐 다른 원두를 쓰고 그리고 각 커피숍마다 바리스타들이 기술도 다르고 그리고 또 커피숍마다 어떤 뭐 인테리어 같은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커피숍들이 제공하는 커피라는 이 상품이 카테고리는 같지만 커피숍마다 제공하는 이 커피라는 상품들이 약간씩 차별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는 뭐 A라는 커피숍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 다른 소비자들은 뭐 B라는 커피숍을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생산자들이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 예에서는 2번 생산자가 1번 생산자보다 가격을 뭐 좀 높이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비자들의 수요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 독점 시장과 비슷하게 독점적 경쟁 시장의 생산자들은 가격 설정자로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저희가 계속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은 어떤 측면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독점 시장과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점적 경쟁 시장 부분을 학습하실 때는 완전 경쟁 시장 및 독점 시장과 비교를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다수의 생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하게 다수의 생산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과는 이제 차이가 있죠. 독점 시장은 생산자가 한 명 있는 시장이고 과점 시장은 생산자가 몇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독점적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비동질적 상품을 각각의 생산자들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상품 혹은 비동질적 상품, 그래서 각각의 생산자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상품들이 약간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동질적 상품들을 독점적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완전 경쟁 시장과는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동질한 그러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산자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력이라는 표현은 다소 좀 모호한 표현인데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각각의 생산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독점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가장 클리어할 것 같습니다. 가격 수용자가 아니고 우하향하는 그러한 수요 곡선을 직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기업이 직면하는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 곡선이 수평이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래프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어떤 한 생산자가 직면하고 있는 수요 곡선을 그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저희가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 가격이 현재 이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시장 가격보다 조금만 더 가격을 높이 받아도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전혀 없고, 이 시장 가격보다 조금만 가격을 내려서 받으면 시장 전체 수요가 자기 상품에 대한 수요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격 주변에서 완전 탄력적인 수요 곡선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따라서 완전 경쟁 기업이 직면하는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 곡선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 즉 완전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점 시장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제 수요 곡선을 직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격을 좀 높인다고 하더라도, 뭐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높인다고 하더라도 판매량이 좀 줄긴 하지만 판매량이 뭐 완전히 0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역시 각각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판매하는 생산자는 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인 거죠. 따라서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기업들이 가격 수용자가 아니고 우하향하는 그런 수요 곡선을 직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에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또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계속 보시고 있는 것처럼 독점적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적인 요소도 있고 또 독점 시장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는 시장의 형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점이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한지, 또 어떤 점이 독점 시장과 비슷한지를 잘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단기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로 저희가 한번 단기 상황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산량이 되겠고요. Y축에는 이제 가격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활동하는 어떤 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소문자 D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대문자 D는 보통 이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별 기업의 상황이니까 뭐 시장 전체 수요와는 다르겠죠. 그래서 시장 전체 수요 중에 일부 수요만이 이 개별 한 기업의 상품을 수요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희가 이제 소문자 D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 수준이라면, 가격이 지금 P1 수준이라면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금 Q1 수준인데, 가격을 P2 수준으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P2 수준으로 높이면 뭐 판매량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뭐 여전히 시장에서 수요가 존재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어떤 커피숍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맛있는 커피를 판매를 하는 그런 커피숍이 있다고 할 때 뭐 그 커피숍에서 뭐 커피 가격을 좀 높인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는 뭐 수요가 전혀 없다 이렇지는 않죠. 그래서 여전히 그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소비자라면 여전히 그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실 테니까요. 그래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이렇게 일반적인 우하향하는 그런 이제 수요 곡선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사실 독점 기업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거죠. 독점 기업의 상황과 사실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면, 그래서 가격을 낮추게 되면 독점 기업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계 수입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 한계 수입이란 걸 생각을 해보시면,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한계 수입이 가격과 동일하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가격 수용자고, 그래서 시장 가격은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 더 팔 때마다 시장 가격만큼을 제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한계 수입이 시장 가격과 똑같죠. 자,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판매를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이 수준이다. 그러면 현재 가격 수준 하에서는 제가 판매할 수 있는 판매량이 이게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내가 하나를 더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려야 돼요. 따라서 하나를 더 판매하게 되면 현재 가격보다는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MR이 P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사실 그 독점 시장에서 저희가 살펴본 논리하고 사실 똑같죠.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 논리와 사실 똑같고요.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MR이 P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현재 가격 수준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 상황에서 제가 판매를 하나를 더 하게 되면 늘어나는 수입은 그 100원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을 내려야 되니까. 자, 따라서 이 그래프에 지금 제가 MR 곡선을 추가해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수요 곡선 아래에 MR 곡선이 나타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수요 곡선으로부터 저희가 가격을 찾죠. 그런데 MR은 가격보다는 낮으니까 MR 곡선을 그리면 수요 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독점 시장에서 저희가 살펴본 논리와 똑같죠. 자, 그러면 MC 곡선을 제가 뭐 일반적으로 MC 곡선은 우상향하는 그래프니까요. 이제 MC 곡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기업이면, 자, 이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산을 하면 좋을까요? 즉, 이윤 극대화 생산량 혹은 판매량. 자, 이윤 극대화 생산량 혹은 판매량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대로 MR과 MC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MR과 MC가 같아지는 수준의 생산량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생산량이죠. 제가 Q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MR하고 MC가 같아지는 생산량은 Q1이죠. 그래서 이 독점적 경쟁 기업은 Q1만큼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논리도 독점 시장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논리와 똑같죠. 그리고 Q1만큼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면 가격은 이제 P1만큼 책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Q1만큼 생산을 하는 것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Q1만큼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은 P1만큼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살펴본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독점 시장과 뭐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만 따져놓고 보면 사실 유일한 차이점은 여기 지금 소문자 D가 나와 있다는 거.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시장 전체 수요를 직면을 하니까요. 이 수요 곡선이 이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지금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래서 한 개별 기업이 시장 전체 수요를 다 충족시키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소문자 D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문자 D가 아니라 소문자 D가 지금 이 그래프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을 빼면 사실 독점 시장의 그래프와 거의 뭐 똑같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 기업의 독점적 경쟁 기업의 이윤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런 거는 저희가 평균 비용 곡선을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 비용 곡선을 그렸고요. 지금 평균 비용 곡선은 최저점을 한계 비용 곡선이 통과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Q1만큼 생산을 하게 되면 평균 비용이 이만큼이죠. 따라서 평균 비용과 지금 평균 비용과 생산량을 곱해주면 지금 이 파란색 영역이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큼 플러스 이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비용 곡선을 그려보면 지금 독점적 경쟁 기업이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플러스 이윤을 보고 있는지 마이너스 이윤을 보고 있는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결국 이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독점 시장과 뭐 상황이 뭐 아주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장기 상황을 볼 건데요. 자, 장기 상황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 하면, 자, 현재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자, 현재 이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독점적 경쟁 기업인데 플러스 이윤을 보고 있죠. 이 독점적 경쟁 기업이 현재 이 시장에서 플러스 이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현재 지금 시장에서 플러스 이윤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장 밖에 있던 생산자들이 지금 이 시장으로 새롭게 진입을 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이윤을 이 시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기업이 진입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 커피숍 시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지역의 커피숍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개가 있는데 지금 10개의 커피숍들이 지금 플러스 이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사가 잘 돼서 지금 플러스 이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장기가 되면 새로운 기업들이, 생산자들이 진입을 하죠. 즉 새로운 커피숍들이 이 지역에 상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10개밖에 없었는데 막 20개, 30개 새로운 커피숍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